6.25 전쟁에서 제게 논평하신 두 분 선생님께서 우호적으로 논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문제 제기됐던 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대학살 전쟁이 잔인한 대학살 전쟁이었다. 아주 옳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6.25 전쟁처럼 민간인 학살자가 많은 전쟁은 현대 세계에 와서 그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민간인 학살자의 대부분이 6.25 전쟁 초기에, 그러니까 후반기가 아니고 초기에 북한군과 남한 좌익이 우익을 학살한 것입니다. 오늘날에서는 거꾸로 이상하게도 남한 좌익에 대한 학살을 했다고 민간인 학살은 주로 일부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은 남한 좌익에 대한 학살을 제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피난민 학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보다 심각했던 것은 좌익들의 우익에 대한 학살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되냐? 정부나 우익은 학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까 6.25 전쟁 초기에 보도혁명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유 회장님 같은 분이 증언을 해서 뭐 그냥 그런 것보다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 군인이 한강 이남으로 물러나 있는데 이제 수원 대전에서 보니까 한강 이북 지역의 소식을 들으니까 보도연맹 사람들이 남침은 북한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심지어 인천 같은 데서는 북한 공사군이 들어오기 전에 보도연맹 사람들이 시청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나중에 군사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처음에 이 중요 기관들을 점령한 것이 인민군을 가진 북한 공산군이 아닙니다. 중요 기관들은 무장 편의대라 해가지고 그것이 북한 공산군의 계비라든지 아니면 남한에서 생긴 그 좌익들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장악이 됐습니다. 이게 일이 됐으니까 이 좌익들을 남기고 가면은 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후퇴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남기고 가면 이 사람들이 내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좌익들에 대해서 좀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 상당히 애매한 사람도 죽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빼고서는 민간인 우익이 좌익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점령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살이 일어났는데, 좌익들은 어떻게 했느냐? 좌익들은 우익을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평소에 개인적인 원한까지 섞어가지고 사상 문제 플러스 개인적인 원한까지 섞어가지고 마구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공산군이 쫓겨가니까 우익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형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형금지, 린치, 죽이는 사형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형을 가하는 것. 민간인이 아무나 되고 네 부역자다, 너 공산당이다 그래갖고 죽이는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민간인 우익들은 좌익에 대해서 보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살이라는 것이 주로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좌익이 우익에 대한 학살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두 가지만 한마디씩 오가는데, 독재하고 민주주의 그렇게 했는데, 그냥 보통 독재 아니면 민주주의 아니면 독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해서 그리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근데 내가 말할 때 독재니 민주주의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것입니다. 통치 행태상으로만 말합니다. 독재도 선은 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때로는 나쁩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민주주의, 진리를 찾는데 민주주의적으로 찾는다? 그거 엉터리지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민주주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 그래서 독재냐 민주주의냐는 나는 그것을 말할 때 가치판단을, 도덕적 가치판단을 대대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설사 독재라고 말했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서 말아주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형성 문제, 아까 6.25 전쟁의 영향이 부정적이었냐, 긍정적이었냐에 대해서 한 문장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식이 강화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을 강하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6.25 전쟁이 나고 살아남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확실히 가지면서 국민의식이 강화되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할 때 그걸 네이션 빌딩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번역할 때 국민 형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바디 빌딩이 바디 형성이 아니고 바디를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션 빌딩은 국민 의식을 국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이션 메이킹 또는 네이션 포메이션은 45년에 이루어져 4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속에 있는 맨 마지막 논문 끝머리에 있는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일부는 6.25 전쟁 영향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피해를 준 것이었지만 일부는 대한민국이 현대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영향이라는 것은 의도되지 않는 때로는 좋은 영향을, 나쁜 것이었는데 의도되지 않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로가 장난기가 섞여갖고 로마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네로가 로마를 불지른 바람에 로마가 새로운 좋은 도시로 건설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긴 역사로 보면 네로가 로마를 불지른 것도 로마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그 역사의 장난입니다. 그것이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았습니다.